모든 것을 예측하기 힘든 혼돈의 시대, 여기 생존 경쟁에 지쳐 슬픈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현대인을 위한 가장 쓸모있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우울합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벼락거지란 말이 나오는 요즘 우리의 마음은 괴롭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벼락거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인 시장을 헤매기도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7시간 노예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일하는 것이 이제는 잘못된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무척 불행해질 텐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책 스토아 수업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불행을 이겨내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전 세계 300만 독자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불리는데요.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며 큰 성공을 이룬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이 수천 년 전 철학에 열광하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과 죽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과연 스토아 철학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존재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이어지며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역시 전쟁과 전염병으로 물든 혼돈의 시기였죠. 실제로 스토아 철학은 그 탄생부터 실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4세기 말경에 키티온의 제논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키티온의 제논은 원래 큰 무역상이었습니다. 제논은 티리언 퍼플 염료가 가득한 배를 끌고 지중해를 항해했는데요. 티리언 퍼플은 바다 달팽이의 체액에서 추출한 보라색 염료로 노예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어떤 고대 역사가는 은만큼 귀중한 염료라고 불렀을 정도로 왕족과 귀족, 부자가 아끼는 염료였는데요. 어느 날 티리온 퍼플 화물을 잔뜩 실은 제논의 배가 난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어서 난파된 선박과 화물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막대한 재산을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논은 불행에 주저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테네 광장에 있던 공회당 채색 주랑인 스토아 포이킬레 아래에서 삶에 적용 가능한 진짜 철학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는 난파했으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말하며 불행을 이기는 철학을 창시해내죠. 이처럼 고난에서 얻은 깨달음은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고 무너진 일상을 세우는 회복 탄력성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재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불행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불행에 의미 없이 계속 집착하지 말고 평정심을 실현하며 그저 지금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불행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을 무심히 해나가라.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 같은 느낌인데요. 스토아파의 핵심 사상은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행을 이기는 철학입니다. 당시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전체 질서와 절제를 중시하던 스토아파는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라이벌 관계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에피쿠로스 철학보다 스토아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질서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협력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는 개인적인 쾌락을 생각한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에피쿠로스 철학에 따른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개인의 자유를 느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런 자유에서 더 확산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 이유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겐지스강에 모여 목욕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개인의 자유로 인해 전체의 질서가 깨지고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는 현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스토아 철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삶은 특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없었고 주인에게 혹사당해 한쪽 다리까지 절개되었는데요. 에픽테토스는 우리 손에 달린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에픽테토스는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이미 일어난 일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 감정, 소원과 욕망, 그리고 생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발에 쇠사슬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피테르 신마저도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노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정신적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할지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훗날 철인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도 나오는 황제입니다. 재위기간의 절반을 전장에서 보냈고 다뉴브강에서 이민족과 대치하며 사람과 삶에 대한 명문들을 자신의 일기인 명상록에 남겼는데요. 로마의 철인 황제라는 명예를 남겼지만 마르쿠스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지병을 앓고 있었고 13명의 자녀 중 8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재위기간 중 15년 동안 역병이 돌았고 19년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며 온건한 삶과 국가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결국 전장터에서 병에 걸려 사망했는데요. 죽음 직전에 경비병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한테 가라. 내 태양은 지고 있다. 역사학자 헤로디아누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철학 이론에 대한 지식이 아닌 흠없는 성품과 온건한 삶의 방식으로 철학의 가르침을 증명한 유일한 황제.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가 제시하는 아침 저녁의 일상을 바꾸는 스토아 철학의 메시지는 다음 7가지입니다. 첫째, 늘 옳은 일을 하라. 둘째, 현재의 삶을 사랑하라. 셋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라. 넷째, 방해물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섯째, 에고를 버려라. 여섯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일곱째,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는 절제와 단순한 삶을 지향했던 키티온의 제논처럼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하고 금식과 냉수욕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디그닷컴의 설립자 케빈 로즈도 스토아 철학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고통에 대처하며 타이탄의 도구들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팀 페리스도 스토아 철학은 통제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삶을 지켜줄 최고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재력과 명예를 가진 실리콘밸리의 리더들도 그들의 철학 멘토이자 책 스토아 수업의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도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매일 생존 경쟁을 펼치는 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벌거벗은 채 운명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불행을 맞닥뜨려도 살아남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나뉘는 것은 철학을 실천하며 불가피한 타격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는지에 달렸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돕지 못하는 철학은
가치가 없으며 단지 말로써 말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오늘은 책 스토아 수업을 통해 우리가 스토아 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생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고 삶은 언제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여러분들도 스토아 수업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